현대소설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개가 왜 짖지 않아? 그러니까 풍자 소설이 되고, 이 풍자라는 것은 반드시 비판이 들어있으면서 해악이 같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 비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이 1980년대인데 그러면 그 부정적인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독재 세력이 있었지. 독재 정권. 이 독재 세력과 그리고 이 독재 세력 그 당시에 언론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그 모습, 이것을 비판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언론이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한 일, 긍정적인 일이 되지만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고 언론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독재 세력의 눈치를 보고 또는 하지 못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부정함이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럼 해악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개라고 나타냈듯이 독재 정권과 언론은 개라고 할 수 있고, 언론이 자기 역할을,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기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짖는다라는 거야. 개가 왜 짖어야 하는지를 알고 짖는다. 개는 당연히 짖잖아. 그러니까 개가 왜 짖어라고 하면 걔는 걔니까 짖는 거지. 이렇게 당위성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줄거리 보면서 인물과 사건 파악해보자.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하 기자.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현실에 흥미를 잃어 취재도 기사 쓰기도 시큰둥하다. 변두리 동네로 이사온 박 기자는, 자, 여기서 어쩐지 흥미를 잃어서 취재, 기사도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왠지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 동네 일에 사사건과 간섭을 해대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 피해 다녔는데,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의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던 차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중 당사자가 나와 어르신들과 말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던 차에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지. 자, 이것이 사건이야. 말다툼을 하게 된다. 일어난다 하고 그 다음 내용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소설은 항상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보잖아. 지금 박영하하고 어르신이 나왔어. 그런데 이 박영하는 세워치기를 하자. 왜냐하면 기자, 언론인데 이 사람을 부정할 거잖아. 어르신들은 불효자가 있으니 신문에 내주라. 이렇게 하니까 정의를 갈망하지. 자, 이렇게 했어, 인물. 그 다음에, 자, 인물과 지금 사건, 이렇게 해서 말다툼이 일어난 사건이다까지 나왔어.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 큰 따옴표들이 계속 나와. 이렇게 해서 인물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인물들 간의 대화 속에 인물들의 심리가 나와 있겠지. 내용 보자. 젊은 순경 봤지요? 저렇게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자, 젊은 순경 봤지요? 라고 하는 거 노인들이 하는 말. 걔가 짖지 않고 배기겠소. 다음 대사. 뭐요? 신문에 내다니. 멋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사내가, 자, 이 사내를 비판하는 것이지. 털보 영감 말에 차뜨리며 시퍼렇게 악을 쓰고 나섰다.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멋을 신문에 낸단 말이야. 걔는 지질하고 있고 신문에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언론의 역할, 걔와 연관지어서 나타냈고, 다음 대사.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지. 내가 어째서 신문에 난단 말이오. 잡건, 어떤 놈이든지 신문에만 내봐라 라고 하니까 지금 기자인 박영하를 두고 잡것이라고 표현한 거야. 저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허허 잘 논다. 생사람이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는구나. 좁쌀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쌌다. 그랬더니 순간
왕왕 개가 짖는 소리, 세퍼트도 짖고 스피치와 포인터도 연달아 짖었다. 모든 개들이 짖었다.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개들이 다시 누그러졌다. 주인 말을 들으니까 방금은 저 개들이 왜 짖은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개는 까닭 없이는 안 짖어.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씨부렁 대지만 개는 지질로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 저 시퍼런 눈을 봐.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꼭 지질로만 찾아 짖는단 말이야. 자, 이것이 또 언론의 역할이 되지. 그랬더니 뭐가 어째고 어째? 저 영감을 시키니까 짖지. 걔가 멋을 알아 짖는단 말이야. 저 걔한테 붙인 또철이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야? 내 이름이잖아. 자, 그러면 이 영감 아까 그 노인들은 정의를 갈망하는 측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도 걔에게 그 마을의 불효자, 즉 비판의 대상인 또철이, 그 또철이 이름을 걔에게 지은 거야. 자, 또철, 부정의 인물. 자, 그래서 또철이가 누구 이름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은 임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 개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누구 허락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라는 이름은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설에서 등기라도 해두었어? 좁쌀 영감이 차근하게 근거를 들어서 따졌다. 또철이 대사,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이 아니고 뭐야? 그랬더니 역시 대한민국의 또철이가 너뿐 아니다 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걔가 으르렁거렸다. 걔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무슨 법조문이라는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중략 넘어갈게.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자, 중략 사이에 내용이 많이 생략되고 완전 다른 장면이 나오거든. 자, 지금이 마지막이잖아. 여기서는 이제 박영아의 이야기야. 아까 전에 노인들의 이야기였어. 그런데 아까 박영아는 그 노인들이 데리고 왔지만 박영아는 그냥 보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거든. 약간 그 방관하는 모습, 부정적인 언론의 모습이었지. 무기력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박영아의 달라진 태도가 나오는 부분이야.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돈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자, 오동나무 긍정이지. 저 오동나무는 통세함 거리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긍정. 그 노인들은, 자, 근거야.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하며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아까 전에 그 부정의 인물과 말다툼을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었지. 화단 한쪽 햇볕에 내놓은 분재로, 그 화분으로 눈이 갔다. 이 서술자가 눈이 갔다라고 하면은 이 분재에 자, 시에서도 어떤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입되듯이 여기서도 잘 봐.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무엇인가?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를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는 또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얻어서 뻗어야 하는가.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구지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 조건의 극한 점이 올라가며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 통세한 거리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나는 뭔가 저 분재일까? 자, 혼자서 자문자다 묻고 답하는 이 문답법이 나오면은, 자, 문학이나 비문학에서나 굉장히 중요해. 그 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소설에서는 거의 성찰에 해당되지. 소설과 수필에서. 그렇게 빗대어 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자, 그러면 나는 저 분재다. 울음을 굳혔던 매미가 분재일까 하면서 그렇게 나를 빗대어 놓고 보니 신통하게 맞다, 그렇다 하고 인정을 했잖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성찰에 들어가니까 분재를 보고서 분재의 눈이 갔다라고 했지. 그래서 분재라는 소재는 성찰의 매개체가 돼. 이제부터 성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미가 소리를 내었다라고 할 때, 자, 매미의 의미를 볼게.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시원한 분수고, 하지만 분재는 어땠어?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는 비좁은 화분 속에서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매미와 분재의 차이가 느껴져. 매미는 지상의 생애 일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속에서 7년 내지 17년의 유충으로 기다린 것이다. 적어도 7년에서 17년을 별로 태어나 7일을 살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자, 나는 매미를 보고 감상을 불러왔고, 찌 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의미가 있다. 그 기나긴 기간을 땅속에 벼르고 벼렸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절실한 삶의 표출이다 라고 했고, 매미 소리에 취해 있던 영화는 책상 머리로 갔다.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매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매미에 표현하고 있을까? 그 매미의 절실한 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매미의 역할은 영화가 기사를 쓸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지. 자, 분재하고 매미, 소재 의미 잘 생각해야 되고,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라고 했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영화는 방송국 보도국장에게 이제 기사 쓴 걸 갖고 가려는데, 그 앞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보도국장에게 퇴짜를 맞고 나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영화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지. 다음날 매미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자, 이 한마디의 말에 굉장한 힘이 있는데, 다음날 매미가 죽었다는 것은 영화가 절실한 의지를 갖고 기사를 쓰겠다는 그 의지가 죽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개인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독재에 의해서 여전히 죽은 언론이다. 자, 언론의 역할을 끝끝내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시대에 대한, 자, 언론의 자유 억압하는 불의한 시대에 대한 비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서술상의 특징,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게 화면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다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시대에 대한 비판이었고, 표현상의 특징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대화로 서술하고 있다는 그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노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화가 지켜보고 있고 소한테 물린 것처럼 예쁘게 웃고만 있었다,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리고 화면이 계속 오류가 나서 움직여지질 않네. 그렇게 하고, 자, 노인들의 이 사건 장면을 관찰하고 있지. 누구의 눈으로? 영화의 눈으로,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특정 인물 시각. 자, 첫 번째는 노인들의 장면을 관찰. 그리고 화면 넘겨지지 않지만 마지막까지는 영화의 내면이지. 이 영화의 내면은 등장인물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영화만 알 수 있어.
이렇게 특정한 인물의 시각, 즉 영화의 시각, 주인공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